네, 이종태 교수님 시간 너무 잘 맞춰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좀 많이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네, 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워낙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어서 어떤 핵심 메시지는 잘 저희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비전이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데요. 이게 저희 그 재단의 슬로건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뭐 이 전체 종합계획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큰 틀 속에서 이게 그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재단은 어떤 역할을 이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를 오늘 토론하는 것이 이 자리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럼 뭐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패널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고 벌써 10년씩 앞에 세웠던 또 단점을 보완해서 10년 계획을 관련 기관 단체들이 또 1년간 거의 잘 수립하여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지방 정부의 참여라든지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뭐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든지 1차 년도에 비해 가지고 1차 계획에 비해 가지고 2차 계획은 또 정말 그 거버먼트가 아닌 거버넌스 접근까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 이제 효산환경재단의 그 건강도시의 원리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건강 환경 이 환경이란 말 자체가 뭐 이제 이 바이오메디컬한 의미를 넘어서도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WHO에서는 이제 Setting Approach to Health, Healthy Setting, 건강한 생활 터전, 환경 만들기. 거기에서 또 이 건강 도시가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한 이런 좀 이 학문적인 환경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그동안 2004년부터 이렇게 건강 도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 제가 이거 환경보건 종합계획 이게 두툼한 것도 같이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 일단은 이 국가 정책이 약간 대학 교재 수준으로 쓰인 게 아닌가. 뒤쪽에 가보면은 뭐 원어로 된 약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고 야, 웬만한 이저 대졸자라도 제대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분야 간의 협력을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완벽한 문서지만은 이런 건강정보 이해 능력, 헬스 리터러시 이런 걸 앞으로 감안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이제 잘 헬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WHO 용어로 한다면은 이제 전행정 홀 오브 가버먼트를 넘어서서 홀 오브 소사이어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또 3차, 4차로 가면서 제가 이거하고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제5차 국민건강정책 종합계획을 한번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야 그래도 이 국민건강정책 종합계획은 5번째 세우는 게 돼서 그런지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또 1년 동안 수립한 게 아니라 한 2년 이상 이렇게 수립 기간도 좀 길었구나. 또 약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통로가 굉장히 좀 높았구나. 국민 공모전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역시 좀 연륜이 앞으로 더 이제 우리 3차, 4차에는 발전해 나갈 그런 어떤 것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넘겨보니까 뭐 그래도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61개 중에서 58위 정도인데 국민들의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쪽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면은 앞으로 이 환경보건 종합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이 환경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사회경제적 환경까지를 포함한다면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는 것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룰 것인가. 그 외에도 뭐 성조숙증을 비롯해 가지고 아토피나 비염이나 그런 진료비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은 기술주의나 전문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상당한 좀 이렇게 뭐 요구도가 있지 않을까.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수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서로 죽이는 성향과 자기 자신의 본거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게 가장 본인은 비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저서의 말미에서 그래도 이제 상당한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희망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보면은 정말 그 1차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저는 잘된 계획이고, 거의 뭐 아마 이 공무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거의 학자 수준에서 이 정도를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앞으로 또 이와 같이 좀 더 이제 거시적인 패러다임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학 교수님. 네, 다음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 변병설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 1차 우리 계획을 우선 리뷰하면서 무엇이 좀 잘 됐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 이제 평가 진단을 통해서 잘된 것은 계속 또 발전을 또 시키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더 이제 보완해서 2차에서 더 이제 잘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1차 우리 평가 지표 보니까 소음 민원 발생 건수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나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소음 피해가 많고 또 뭐 층간 소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민원 우리 건강 영향 평가 이거 할 때도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이 건강 영향 평가의 소음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런 이제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 보면 지자체의 협력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이니까 지자체가 협력하는 국가계획 차원에서의 협력이란 말이 이제 적절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보건 환경 이런 분야를 지자체가 좀 주도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이제 주체가 돼서 견인해가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지만 많은 그런 환경 위해 요소, 환경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하나의 그 센터가 돼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에 그런 이제 유해 화학물질 업소들 특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경 정의라는 말을 썼는데 환경 이런 불평등이 또 심화되고 하다 보니 정의가 이제 중요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환경복지, 환경정책 기본법 그리고 이제 환경복지 이런 것이 또 강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라는 단어도 써도 그 최소한의 이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취약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이렇게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랄까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물질에 대한 관리 또 업소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좀 이제 스마트 기술 이런 걸 좀 접목해서 관리 체계를 좀 첨단화시키는 과학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원격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이런 것이 많이 또 발전하면서 이제 이 원격 관리 이런 것이 더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환경보건 관리 이런 것이 또 필요한 분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어떤 뭐 앞으로 말미랄까 여기에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환경부의 또 정책 계획에 이제 환경보전 계획이 있는데 그 환경 관련 이런 계획과 어떻게 이 보건 계획이 같이 연계될 수 있을까 좀 맞물려 돌아가서 같이 좀 이렇게 같은 환경부 내에 또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간에 좀 연계를 잘 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간의 연계도 앞으로 필요할 텐데 여기 이제 보니까 외부 공기에 대한 관리, 이건 뭐 환경부의 대기오염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 보건계획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외부의 대기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본 계획에서는 실내 공기질의 관리, 또 현대인의 8, 90%가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둔다면 각 그 집안의 건물의 이 다중이용 시설 내에 이런 건물의 이런 마감재가 무엇인가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런 실내 공기질에 대한 어떤 측정이랄까 조사랄까 이런 홈닥터 형태 또 이제 컨설팅도 하고 측정과 컨설팅 그 데이터를 또 모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랄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기관하고 좀 연계해서 이제 조금 더 밀도 있게 이런 전문가를 좀 키우는 홈닥터를 키우는 그래서 일자리를 또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기술적 전문가들이 많이 좀 배출되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인력 양성. 우리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무슨 대학원, 대학 이런 것도 뭐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들 만들어 가지고 실내 공기질 이런 어떤 측정하는 그런 기술을 좀 배우는 이런 것도 좀 사이드로 해서 자격증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효산 그 재단의 이 본 계획이 어떻게 또 연관성을 가질까? 앞으로 이게 이제 국가 법정 계획인데 지자체 또 법정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10년마다 수립을 합니까? 지자체 차원의 환경보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이종태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환경보건계획이 국가환경보전계획이잖아요. 국가환경계획이잖아요. 네. 국가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 법정계획을 이제 수립하나요?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질문하신 뭐 지자체 협력 강화에서 강화를 넘어서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부분하고 같이 아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특화가 돼서 이제 특정이 되어서 좀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고,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은 지자체가 받을 부서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실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걸 단계적 접근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력 강화라는 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저희가 예산과 조직 이런 부분들을 확보가 되면 그때 지금 얘기하신 교육,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좀 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이 예. 됐는지.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 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서 한 파트, 한 부문으로 유해 화학물질, 뭐 이런 어떤 보건 이런 것들 이제 다루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어떤 법정계획이 아니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환경보전계획에서 이제 그걸 다룰 때 해당 지자체에 이런 보건에 영향을 주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의 요소, 위의 사이트, 위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돼서 5년 동안 어떻게 이걸 향상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이제 어떤 및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 관리랄까 이런 것들 이제 지자체가 자기들 계획 세우는 것을 또 자기들이 이제 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산 건강 우리 재단에서는 그 어떤 그 좀 이런 지자체하고 좀 MOU 좀 체결해 가지고요. 한번 이런 환경 보건과 관련된 이런 어떤 뭐랄까 현황 진단이랄까 실태랄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좀 중심 센터가 역할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이제 좀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어떤 지자체하고 같이 해당 지자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보건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좀 파악하는 이런 쪽 좀 하면 좋겠고, 또 건강 영향 평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런 어떤 책은 있지만 이게 이제 현장에 이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그것이 앞으로 좀 중요한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시범적으로 선택을 좀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뭐 좀 지침화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발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효산이 좀 도와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어쩌죠? 손창호 박사님 토론하실 시간이 없어졌어요. 아, 예. 네.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손창호 박사님 죄송하지만 5분 정도만. 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짧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제가 이제 지금 소속이 서울연구원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지자체와의 관계, 뭐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이런 또 의견도 있으셔서 제가 그냥 서울시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 연구가 작년에 시작이 됐고 올해 지금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연구가 이제 4월에 종료가 돼서요. 이제 5월이면 아마 계획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예산이나 뭐 인력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못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들을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부가 주도가 돼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자체 환경보건종합계획도 안전환경 분야가 주도가 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뭐 규모도 그렇고 인력의 규모도 이 환경 분야가 이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이 보건과 건강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에 이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보다는 협력이 좀 쉬운 구조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부처 간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제가 작년에 연구했을 때도 전체 안전환경과 관련된 이 환경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가 작년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 건강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환경 그리고 이제 보건을 둘 다 이제 논의하는 이제 자리이기는 한데 실질적인 예산 배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다른 아마 지자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뭐 감히 어떤 뭐 문제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저희 서울시 단위에서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이제 계획을 또 수립을 해보고 또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은 늘 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완벽하나 결국 중요한 건 실행 과정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또 그것들을 얼마나 잘 피드백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의 수정 계획들을 좀 잘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다시 또 피드백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경험상 좀 어려웠던 것은 이제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영역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그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들을 판단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앙 단위에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근거 기반의 정보들을 지자체로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정보 협력 체계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 단위에서 어떤 근거 기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들을 협력하고 공유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도 이제 4가지의 주요 항목 중에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지자체 단위에서 했을 때 좀 효과가 비교적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자체와의 뭐 협력 그리고 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생산해내고 공유하는 것들은 좀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지역 단위에서 앞서서 환경보건과 관련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뭐 예컨대 뭐 노인일 수도 있고 뭐 환경성 질환자일 수도 있고 영유아를 둔 가정일 수도 있고 영유아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대상들과 어떻게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소통할 것인가. 그 얘기는 아마 고광욱 교수님도 앞서서 해주셔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각 대상들마다 리터러시의 수준이 틀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언어 체계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국민들에게 나눠줬을 때는 아마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많은 편차가 있을 거고 때로는 지역 간의 편차가 생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확실하게 좀 기여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실행 과정에서 좀 그렇게 가져가고 중앙이 하는 것들은 좀 중앙이 해서 이번 계획이 잘 좀 정비가 되고 잘 실행이 돼서 좀 좋은 결과물로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이종태 교수님께서 지금 엄청 세 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뭐 다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시기는 아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태 교수님 우선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좋은 의견들을 주셨고 사실은 그 이제 의견들이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 또 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또 제기됐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요 세부 과제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도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나 이제 그 웨어러블 기반의 내용들을 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뭐 그 감시책에서 웨어러블 측정기기 통한 어떤 노출 평가라든지 또는 IoT 기반의 감시 체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떤 변화들을 고려해서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안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네. 네. 전략 2에 보면은 뭐 실내 공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제 뭐 의견들이 주신 것처럼 실내 공기나 라돈,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다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와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들을 해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의 내용의 제도적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사실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보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건강도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뭐 이런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자체와 좀 더 밀접한 내용들로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강화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사실은 세부 계획들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오늘 토론해 주신 분이나 또는 이제 우리 건강환경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또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해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뭐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역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도 좋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께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혁 교수님 굉장히 관심 많으셨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조금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종태 교수님께 이제 또는 오늘 다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께 제가 이제 좀 저희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종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데 이 환경 쪽에 굉장히 NGO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그 갭을 찾아서 무슨 역할을 해야지 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워낙 너무나 많은 NGO들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의 어떤 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연구자 내지는 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주축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그 전문적인 용어들 아까 고강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존의 환경보건의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국민들에게 이게 다가가기가 좀 벽이 높다. 그리고 또 손창호 박사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시민들과의 접점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새로운 연구 자료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에비던스들을 좀 시민들이 좀 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하고 다가가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래도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맞추고 또 교육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종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결국에 환경보건의 이제 그 성과는 시민들의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이제 법이나 제도, 규제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내용들, 또 국가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환경부가 그 위에 홍보에 대한 것들을 좀 유난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마 보니까 지난번에 전상일 박사랑 같이 뭐 세미나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방향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일어나서 그것들이 정리되어서 정책이나 환경보건 전문가들에게 그게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역량을 결집할지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뭐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기관의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건강영양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차 종합계획에도 건강영양평가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확대 방안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인가에 뭐 한 군데 이렇게 그 대상을 확대한 거는 있었는데 여전히 뭐 대기질, 수질, 뭐 토양, 진동, 소음 진동 이렇게 그 건강 영향의 평가 항목이 한정되어 있고요. 대상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좀 이제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제 스스로 또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하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데 건강 영향 평가를 왜 해야 되지? 또는 우리가 환경보건이라는 어떤 미션이 있는데 환경보건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강 영향 평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는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들이 환경보건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우리가 드라이빙하는 데서 근거 자료들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내용들이 실제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러 환경 정책들의 평가의 어떤 그 지표로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오염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데 대기오염 저감 정책들이 있으면 대기오염을 지난보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0% 저감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되었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또는 환경보건적인 관점에서 so what? 미세먼지가 10% 저감됐는데 그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먼지를 10% 저감하는 어떤 근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됐는데 그 정책의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건강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냥 대기오염 10% 저감됐으면 그냥 정책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10% 저감되었으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강에 어떤 베니핏도 있는 거야?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제를, 이 내용을 하면서 환경부와 많이 노력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부분은 기존의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 정책의 사후 평가에 있어서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자. 뭐 다 모든 정책을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건강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성과 지표를 쓰도록 하자. 그러면 환경보건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시민들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기조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조금 뭐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환경부의 어떤 지금 이제 그 발간물에서 이걸 좀 봤는데 사실 작년 말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건강영향평가 지금 기획연구 용역이 좀 나와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앞으로 말하자면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위해 요인이라고 해서 좀 폭넓게 다루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은 이제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뭐 건강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과제를 추진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이 또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는 이왕 환경보건법에서 이제 규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같이 뭔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경보건 크게 봤을 때 환경보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질병관리청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좀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경쟁을 통한 발전, 네,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그 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그 사실은 식약처도 이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요. 식약처 여러 정책들도 사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의 성과 지표로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여러 부처에서 이제 활용되고 또는 이렇게 중요성이 인식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워낙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에 뭐랄까요, 그 좀 정통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서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건강 영향 평가 이거를 또 주도를 했잖아요. 벌써 2013년도에. 그래서 네. 뭐 이제 다른 부처도 이제 그거에 이제 같이 동참하는 지금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그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 토론자 중에서 혹시 좀 더 말씀하실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은 우리 의과대학 수업을 할 때도 요즘은 그 항상 첫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바이오메디컬 어프로치 환자를 부위별로 쪼개고 전문 과목별로 쪼개고 또 이렇게 전문성을 계속 더 높여 나가서 과연 우리가 건강해지겠는가라는 이제 큰 접근법이 있다면은 이제 사회생태적 접근법은 정말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들은 그냥 생활 현장 자체가 내가 일하는 빌딩 자체가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이 도시 환경 자체가 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녹지 환경 이런 것들이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까 그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hö산환경재단은 이 행정의 이 거버넌스화 해 나가는 NGO의
좀 생활 밀착형, 생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틈새를 잘 개척할 여지가 많지 않은가 하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말 임팩트 있게, 아니 컴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진행된 세미나였다고 자평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종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을 들여서 너무 다들 죄송합니다. 주옥 같은 또 토론을 해주신 우리 공학 교수님, 변병설 교수님, 손창호 박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벤트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 랜덤하게 추첨을 하여서 그 온누리 상품권, 네, 요번에 저희가 처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우리 소상공인,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셔서 쓰시라고, 네, 소정의 그 상품권을 이제 1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늘 중에 안 오면 당첨이 안 되신 것으로, 네, 다음 기회를 이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잠깐이라도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온라인이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같은 배를 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또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또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는 찾아 나가는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이 행사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효산건강환경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